그러면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97분이 함께하고 계셔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조국과 정경심, 죄수의 딜레마. 정말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건 서로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이거 각자 물어보면은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내가 이 말하면 제가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저쪽에서는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불면 어떻게? 막 이런 건데 결국 이거하고는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정경심이 나오면 조국이 들어가고 조국이 지금 기각을 당한 거는 오로지 경심이 찬스 이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두 재판은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결국은 경심이는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친문들은 조국에 대해서 우리는 성의를 다했다. 나름대로. 이 김명수 움직여가지고 정무적인 아주 판결을 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 다음에 저지른 건 너희잖아. 그리고 이 울산 선거라는 건 꼭 조국이 네가 숟가락은 하나 걸쳤지만은 또 여기에서 너를 우리가 이 정도면 나름대로 카바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국가 너도 짊어질 거 좀 짊어져 봐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재판을 구속 재판이냐 불구속 재판이냐의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기소된 상태고 이제 여기 이제 불구속 이제 기소가 될 건데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렇다면 이제 재판장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그건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자 징역 1년, 뭐 징역 2년, 뭐 한 5년 이상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보통 저기 정경심에 이걸 제가 물어봤거든요. 판사 출신한테. 그러니까 한 3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 경심이 3년, 조국 그럼 법정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 실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면은요, 그건 뭐 부부라 해서 뭐 반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뭐 실형을 선고받으면 뭐 가는 것이죠.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약간 경심이를 중간에 이제 풀어주면서 다시 재판을 받게 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정경심과 이 조국의 딜레마. 그래서 저는 조국의 법정 구속을 꼭 돼야 된다. 저는 조국이 문제지 정경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정경심이는 어떻게 보면 유재수 같은 찌질한 말하자면 위조범이잖아요. 근데 조국은요. 상당히 민정수석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선거에 개입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 내부 경선도 정리해주는 묘안이 있다. 이건 묘안이 있다는 거는 집행도 가능하다. 이거를 민정수석이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야, 라글라라님께서 내년 총선에 좌파가 200석이 된다고 변희재 씨가 그러던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희재 씨는 우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변희재 씨가요, 참 머리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인데,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거의 이제 고정 출연하면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오버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변희재 씨의 이 질문이라는 거는 우리 우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닌가. 그리고 이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의 의도는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경각심을 가지자. 우리가 뭉쳐야 된다. 그 다음에 정말 선거 잘 치르자. 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야, 주위에 문재인 다 싫어해. 경제 개판이야. 그럼 우리가 무조건 이겨. 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이겨란 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쟤들은 공작의 대가들입니다. 좌파 애들은요. 정치 공작의 대가들입니다. 걔들한테 맞서려면 정말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대로 간다면은 우리가 집니다. 현재 전제는 이대로 간다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제3당이 될 가능성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저기 쫄쫄한 제3당끼리 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법이 통과됐나 봅니다. 리떼님 문제 보니까. 통과됐어요? 아마 문희상 의장이 아빠 찬스를 위해 가지고 방망이를 휘둘렀겠죠. 정말 참 탁합니다. 딱해. 참 딱한 게 아니라 탁해요. 탁해요. 그래서 제가 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내미한테 내가 더 흥분하네. 아들내미한테 지역구 물러게 말이 됩니까? 그럼요. 아니 뭐 지역구가 무슨 주식회사예요? 자기가 회장하면서 지금 자식을 수석 부위원장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재용이 삼성 물려받은 것도 난리를 치면서 왜 이거는 민주당에서 입 꽉 다물고 있죠? 나는 역대 아버지가 이제 안 나오니까
좀 쉬었다가 아들이 나온 경우는 보긴 봤어요. 그러나 이번처럼 자기가 위원장 하면서 아들을 수석 비원장 앉혀놓고 그냥 경영 수업 쌓게 하는 건 나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뭐 나온 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지역구 했는데 뭐 아버지가 그만둔 다음에 몇 번 쉬었다 나온 경우는 봤어요. 그러나 이번처럼 아버지가 자기가 회장하면서 부회장 시켜가지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문희상 의장 그래서는 안 돼. 난 사실 굉장히 좋게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의정부 같은데 한번 딱 나가가지고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까요? 아, 진짜 저건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 내가 그냥 여성부장 하면서 커피 맨날 타고 내가 이래가지고. 저 의정부 사람들도 반성해야 돼. 만약에 반성 아니 물론 이제 만약에 된다면은 의정부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런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정말 저는 지역주의를 이번 선거에서는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 영호남의 지역주의를 떠나가지고 그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문희상 의장이 허허허허 거리고 지역에서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요. 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낙선시킬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선거법 저 누더기 제가 본 쓰레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쓰레기 같은 선거법을 뭘 처리했다고 통과시켜놓고 저도 지들끼리 박수 칠 거예요? 지들도 깎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저 건 대해서는. 네. 자, 찬성이 재석 167명 가운데서 찬성 156, 반대 10명, 기권 1명. 지들끼리 했군요. 네, 그렇네. 보니까. 네. 아, 진짜 나쁜 놈들. 반대 10명이 나왔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 자기들 이거는 내에서도. 자기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했겠죠. 이 강남도 가물되고 세종시도 또 변화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서 자기 선거구가 축소되거나 이런 사람들. 리글라라님께서 의정부 사신대요. 리글라라님 좀 용감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명의 반대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공수처법 할 때도 저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희망이겠지만요. 지금 조국 구성님께서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창당 신고서가 접수됐는데 여당에서 우리와 제가 보기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럴 거 하고도 남을 분들입니다. 네. 굿맨님 진짜 오랜만에 닉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백향목님께서 정치도 금수저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정치에서 금수저는 꼭 쓸어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습 정치인은 다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치가 저렇게 망하고 포퓰리즘으로 돼갖고 그렇게 문제가 있던 건 세습 정치인이 자민당의 경우는 한때 절반을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래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세습 정치인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두 눈 딱 감고 내리삼선 날려버리시고 세습 정치인 날려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이깁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저쪽 당에서는 공천 개혁을 많이 할 거예요. 내린 여선들 수도권에서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공수처 통과네요. 네. 지금 이렇게 봐서는 공수처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얼마나 이제 처절하게 막는가.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건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흉악한 법인가에 대해서는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딸기파파님께서 자유한국당 중심의 우파 통합 주장은 여기에 대해서 글이 또 올라갔네요. 교회 부흥에 펼쳐놓고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에게 참가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요, 이제 딸기파파님 말씀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빅텐트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인물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의를 이 빅텐트에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TK 황교안하고 TK 유승민하고 손잡아봤자 이게 무슨 시너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손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이렇게 해서 호남 이렇게 해서 확 좀 그리고 호남에 아주 영향력 있는 좀 호남 사람들이 저 어른이 어떻게 이러는 분들을 확 좀 영입을 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진짜 간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인데요.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황교안 그 후보가
대표가 너무 이제 기독교의 여러 가지를 이제 말이나 또는 메시지나 이게 너무 기독교적인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 모두의 언어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유 참 공수처법 심상정 뒤통수 때릴 것 같다. 꽃향기 라일락님 말씀 그렇게 되겠죠. 네. 자 보수 정당이 노력하면 공수처 부결 지금 워낙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사실 공수처를 부결한다는 건 라파솔님 너무 가슴 아프지만은 이게 힘듭니다. 네. 네. 자, 우공당이 문제다 하는데 진짜 우공당도 함께 저는 빅텐트로 들어와야 되고요. 자, 백화사님께서 오늘 처음 제가 닉을 보는데 멋진 닉을 갖고 계시는데 방향 제시 좀 해달라. 자, 안영환 선수가 한번 내가 황교안 대표라면 이렇게 하겠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빅텐트 어떻게 하겠냐? 네. 자, 빅텐트는 쳐야 됩니다. 자, 황교안 대표 입장. 자,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현재 이 상황 제가 이대로라고 전제하겠습니다. 네. 뭐 야권이 통합되지 않고 분열된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은 한국당이 선거 집니다. 왜? PK, TK에서는 아마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아마 부산서 뭐 서너 개, 뭐 두세 개, 뭐 창원에서 뭐 한두 개 정도 잃고는 또 울산서 한두 개 잃고 나머지는 다 이길 거예요. 그러나 선거는 중원 싸움입니다. 수도권, 충청도에서 누가 많이 먹느냐의 싸움인데 네. 현재대로 분열된 상태로 가면은 한국당이 잘해서 못해서 떠나서 네. 분열대로 상태로 가면은 집니다. 그럼 지면은 대표가 책임을 다 지게 됩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는 대권 후보로서의 좌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선거 이기기 위해서 뭐 하느냐? 묶어야죠. 묶기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내려놓고 정말 보수 통합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영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수 통해서 승리를 한다면 정말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보여요. 이게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못하느냐. 황교안 대표를 둘러싼 측근들 때문입니다. 측근들은 황교안 대표 물러난 순간 다 자기들이 현재 기득권을 다 놓쳐야 되고 공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마저도.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챙길 사람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큰 틀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당장 내 거 뺏기지 않을까? 이 사고하면 집니다. 현재도 선거하면 집니다. 무조건 통합을 위해서는 누군가 내려놓고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지건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자들이고 상식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못 내립니다. 왜? 내가 내려오는 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아니 근데 네. 저는 그게 답답한 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대로 그렇기도 하면요. 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단식이라든가 농성이라든가 사실 이거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 시간이면은 진짜 뭐 조원진이도 만나고 뭐 서청원이도 만나고 이걸 비롯해가지고 그 유승민이 만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이 그 전라도 쪽에 좀 유지 같은 데도 만나고 이러면 그거 자체가 황교안 그 대표한테 늘 스파트라이트가 가게 돼 있어가지고 네. 황교안 대표가 원외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왜냐면 언론이 많이 비치고 뭔가 여기서 스토리가 많이 나면은 그게 바로 힘이에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저는 너무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 입원을 해갖고 입원 정치 이것도 결국은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요. 로텐다홀에서 이렇게 농성 정치 아니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데 로텐다홀에도 저도 유튜버긴 하지만은 유튜브 언론인들이 계속 그거 중계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좀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도 면회 간다고 하면서 그 앞까지 가고 근데 안 만나 주겠다고 하더라.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결국 제가 보기엔 정치인으로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요. 지금 뭐 문제가 되는 뭐 유재석이가 파란 옷을 뭐 입고 있다. 이래가지고 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면 유재석이도 한번 만나러 가고 당신 진짜 정치적으로 파란 옷 입었냐 이러면서 우리가 연예인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뭐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너무 이념이라든가 어느 특정 정당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하고 저는 진짜 저가 황교안 대표라면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고 맨날 그냥 카메라가 조국 그 구치소에서 영장 기각돼서 나올 때처럼 그냥 플래시가 필요 없이 그냥 팍팍 터지게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꼴통형 문재인 말씀이 맞습니다. 네. 광화문에 집회를 해도 세 군데로 찢어져서 하는데 그러니까. 합쳐서 해야 그걸 이제 어찌됐든 네. 한국당이 보수의 원류고 네. 중심입니다. 한국당이 나서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국당이 못하니까 자꾸 이제 찢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한국당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인정하고 우리 다 네. 인정하니까 한국당이 좀 나서가지고 합치려는 노력. 그래서 저는 뭐 한국당의 지도부가 네. 좀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좀 폭크게 정치적 네. 상상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인에게는 뭐 소설가에게도 상상력이 중요하지만 정치적 상상력 바로 앞에 2단계, 3단계를 넘어서 볼 수 있는 그건 상상력 영역 아닙니까? 그게 볼 수 있는 영역이 중요한데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즉각 대응하는 거. 물론 그런 불가피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선거까지의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상상이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유리알님께서 모든 보수우파는 반성해야 된다. 이 시기에 뭉쳐도 부족한데 헐뜯는 행동을 한다 이러면서 뭐 미소님께서 지금 고성국 씨가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경기고등학교 동창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진짜 뭐 몸으로 뛰고 있는 거 그건 저는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를 놔줘야 돼요. 고성국 씨도. 네. 자, 신자연님께서 불교 방송 들으면 불교 집행부도 다 좌경화돼 있다고 신자들이 걱정이 태산이다. 지금 종교들을 저쪽에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네, 불교 그렇죠. 천주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개신교하고 무슨 종교 전쟁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두 글 다 허물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고 아까 조국 구성님께서 보수우파 슈퍼스타이 슈스케 좀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재밌네요. 네.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론조사를 할 때 그냥 전 국민 대상으로 아주 과감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 돼도 좋다. 응? 네, 그리고 내가 나가갖고 정말 전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이 나라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큰 죄를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라글라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글라라님. 네. 그다음에 시인 자연님께서 보수끼리 서로 분탕질하는 거 보니까 가슴 아프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저희 사이트를 또 뭘 하고 싶더라도 저희는 얘기 안 하고요. 다 옳고 그러니까 이제는 오로지 합해서 가는 거. 우리가 뭉치자. 이거 외에는 보수가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저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막 열을 막 그냥 내다 보니까 저도 막 물을 덜컥 들이키는데 그래도 시간이 6시간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통합을 위한 우리 모두 함께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저희 안전빵빵 뉴스 매거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합쳐야 된다. 다 내려놔라. 너희들부터 무릎 꿇어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인재를 진짜 불교 쪽에서 영향력 있는 인재를 비롯해갖고 또 천주교에서 영향력 있는 인재들 그리고 지방을 콜콜 해갖고 지방색도 다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화이팅! 자,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